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컴퓨터 용품 사업을 하고 있다가 5년 전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정리수납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정리수납 전문가, 또 수납 강사,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하신 윤정원 대표님을 만나러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윤정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책을 좀 쓰게 된 계기는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정리수납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스킬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네. 이 정리수납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정리 정돈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심지어는 제가 이 책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정리정돈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나, 또 제 경험치들을 좀 모아서 네. 이렇게 책으로 엮어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정리 노하우, 정리 스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또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고 네. 자살을 할 만큼 이렇게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고, 네. 또 그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주변, 자기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더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런 어떤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함으로 해서 네. 어떤 그런 걸 좀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물건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계신가요? 공간을 장악할 수 있는 비법 하나 가르쳐 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우리가 그 물건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조금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근심과 걱정, 또 그런 생각을 좀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제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고 나서 돌아갈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퇴근을 하면 집으로 돌아갈 주소가 그렇죠. 있잖아요. 물건도 돌아갈 주소를 만들어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돌아갈 공간, 돌아갈 네. 장소. 근데 그걸 주소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네. 그거를 여기저기 두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두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찾기도 쉽고,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네. 필요할 때. 네, 여러분에게 인생을 빛나게 해줄 정리의 기술, 이 책 한번 만나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인데,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기 전에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우리 책을 1000권 이상 읽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님. 1000권을 읽기 전에 500권 정도를 먼저 읽으셨잖아요. 다행입니다. 500권을 읽었을 때 그 기쁨? 그게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독서라는 게 제 자신을 바꾼다거나 또 제 생활에 변화를 준다거나 제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22년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 지하 창고에서 햇빛을 비자는 그런 데서 이제 혼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이 이렇게 한두 명 늘다 보니까 네. 직원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 관리가 힘드셨죠. 그리고 그 직원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젊은 혈기에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야, 너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마. 그 순간부터 그 직원이 출근 안 하면 그 일을 제가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그 스트레스로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는 자꾸 커가는데 직원도 관리는 안 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을 한번 만나서 이걸 물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야, 이제 됐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야, 당신은 직원이 10만 명, 20만 명인데 어떻게 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 회사를 운영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기뻤어요. 아, 이제 해결이 됐다.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주겠어요? 네, 엉강생심. 네,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 고민 속에서 또 해답을 찾습니다. 아,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쓴 책이 있구나. 그 책을 보자. 그래서 사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감히 누가 뭐 이건희나 뭐 정종 회장님을 만나볼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만나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신 거죠. 찾으신 거고. 저는 운이 좋게 그 길을 찾았죠. 그래요. 이 책을 100권 읽고 200권 읽고 300권을 읽어가지고 100권 단위로 읽어갈 때마다 지식의 양은 어떻게 측정이 돼가나요? 그거를 제가 일부러 막 100권, 200권, 300권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3P 바인더에서 배운 대로 몇 권의 책을 읽은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읽었는지 메모를 했습니다만 일부러 이제 몇 권의 책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읽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그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기죠?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생각의 근육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은 그 생각의 근육이 남들한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남들이 보기에?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실합니다. 절대 뭐 제가 꾸며내거나 뭐 머릿속 상상한 얘기가 아니라 한 500건 정도 이걸 읽었을 때였어요. 저희 이제 회사에 매장이 있으니까 컴퓨터 뭐 용품, 프린터, 잉크 이런 걸 많이 파니까 이제 남자 한 명이 프린터 잉크를 사러 왔는데 저를 만나고 이제 멤버들 이렇게 말을 나눴어요. 근데 잉크를 사가는 건 뒷전이고 저는 잉크를 빨리 사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자꾸 대화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말해도 되겠죠, 설마. 뭐 삼성 르노에서 거기까지 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야, 차 디자인하는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차 디자인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넉살이 좀 좋았어요. 나이가 한 저보다 3살인가 4살 아래였는데, 형님,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디자인하는 팀장급인 이 친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500권을 읽고 나서의 어떤 저의 독서력이 아니었을까? 500권을 읽고 나서 500권을 읽었을 때 그걸 딱 이렇게 자로 재듯이 제가 500권이라고 이렇게 헤아린 건 아니지만 대략 한 500권 정도를 읽었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500권은 제가 그렇다고 뭐 소설류라든가 에세이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뭐 피터 드러커라든가 뭐 렉서스 올리브 나무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그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근육 뭐 이런 게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생각의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체의 근력만 키울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근력, 이렇게 우리 윤정훈 대표님처럼 마음의 근력, 생각의 근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책, 반전을 시켜주었던 책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한 3권 정도만? 제 첫 번째 책은 사실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인데요.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특히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도
뭐 위대한 기업의 7가지 습관인가 뭐 책 제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와 정말 책을 잘 썼다. 네. 경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밝히고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네.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네. 그 책 내용 중에 언뜻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나는 피터 드러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정확히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개가 잠깐 되는 글을 언뜻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이제 잉크 충전방 체인점을 개설하러 중국에 이제 청도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제 그 막 기술 교육을 하고 이제 대리점 이제 개설하는 그런 걸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조선족이었거든요. 대리점 네. 사장이 조선족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조건이라는 책이 딱 거기 재밌는 낀 겁니다. 네. 그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경영의 그 책 속에서 나왔던 이 피터 드러커 여기서 만나다니.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는 그 책을 제가 거기서 훔치지 않으면 못 읽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이렇게 품절이었었나 봐요. 아니 품절이 아니라 네. 그 당시만 해도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책을 막 일부러 사서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 책을 내가 내 손에 딱 득하지 않으면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책을 못 읽겠다. 그래서 제가 네. 근데 놀라운 게 예. 그 책을 이렇게 그 도둑질하는 그 순간에도 이 책이 운명처럼 나를 바꿔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네. 거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네. 그 당시도 뭐 중국의 체인점을 개설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이었는데 50억이 되고 50억이었는데 100억이 되고 수입이 2배, 3배, 10배로 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 뭐 이런 생각하는 네. 방식,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을 읽기 전에는 애꾸눈이었으면 네. 이제 두 눈으로 세상이 똑바로 봤다. 그렇게. 근데 이제 참고로 네. 내가 좀 피터 드러커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는데 흥분이 되는군요. 그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막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하고 싶고 그 욕심은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이게 무슨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외계어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구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번 읽었죠. 네. 근데 2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네. 다행인 것이 3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읽을 때 그 네. 모든 책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읽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다 책을 계속 읽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를 네. 이제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권 전체를 한 380페이지인가 400페이지 되는데 그걸 제가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그 책을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인가 한 4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네. 요약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걸 네. 이메일로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신청한 것 같은데 저한테 왔나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2번째 인생의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32권짜리인데 네. 이게 한국에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그 일제 침략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억눌린 감정이 많죠. 그런 게 아직. 있어서 그렇지만 뭐 실제로는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우리를 침범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침범했습니다만 그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2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32권의 책인데 네. 그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인내하는 거다.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내. 그러면 대표님은 인내를 하나 배웠는데 그렇게 인내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업하시면서? 아, 근데 뭐 22년간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젊었을 때 이렇게 예. 사업을 쫙 진행하면서 네. 그때는 제가 어려운 걸 인내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내 일상적으로 내 사업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까지 또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기특하게도 또 네.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특한데요. 기특하죠. 네. 네. 세 번째 책은요? 세 번째 책은 네. 사실은 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몰입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일에 너무 몰입을 해서 계속해서 밤새 일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그때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막 창업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선풍기도 없었고 한여름에 한겨울에 뭐 전기 난로 하나 살 돈도 없어서 그렇게 몇 년간 막 밤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서 이제 가로죠, 가로. 그때는 가로사. 가로사 이제 지금 거품 물고 쓰러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젊었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 거지. 그렇죠. 지금 네, 50이 지금 넘으셨죠? 40이시죠? 아니죠. 젊어 보입니다, 40. 50이 넘었는데 네. 아마 지금 그렇게 가로로 쓰러진다면 못 일어났죠. 그래서 뭐 신에게 감사한다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뭐 중기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신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네. 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기적인 걸 떠나서 신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윤정인 대표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완전 도박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예. 도박 얘기 나오니까 한 잔 마시고 얘기해요. 네네, 제가. 누군가 예. 진짜요. 이거는 제 진심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어디 이제 두 방송이라든가 다른 뭐 라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에서는 아직 제가 출연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로 예. 정리에 대한 얘기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필리핀에서 제가 도박 카지노를 제가 다녔는데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내 인생의 승부는 거기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간을 그냥 계속 거기 쫓아다니면서 막 밤을 새서 막 이렇게 거기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는 거기서 쫄딱 망했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뭐 길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서 그런데 처음엔 돈을 땄어요. 그렇죠. 도박장에 가면 처음엔 다 딴대요. 돈 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 2배, 3배도 벌어본 적이 있어요. 2배, 3배도 벌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계속해서 돈을 땄으면 아마 저는 지금 어디 노숙자가 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쓰러져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이 카지노라는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돈을 전부 잃었어요. 처음에 좀 따다가. 근데 만약에 저게 계속 땄으면은 다시 한국에 와서 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업을 진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라도 왜냐면 뭐 하루 저녁에도 막 2배, 3배, 4배를 벌어봤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카지노를 할 줄 모릅니다. 사실 그 전문 프로 하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자세히 돈만 대주고? 돈을 대주고 이제 버는 거를 반반씩 나누기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까지.
네,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 씁쓸한 이면에 또 성공한 게 있으시죠. 네.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떠세요? 아, 현재는 네. 사실 제가 정리수납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여 년간 해왔던 사업이 잘 되면 정리수납을 내가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제 네네. 제가 정리수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게 토너, 재생 토너 공장을 좀 이제 크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중국산이 들어와서 이게 공장도 이하로 막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을 접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기회에 이제 정리수납이 와서 이걸 배우게 됐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의 저를 더 소리 들게 했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팬데믹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언컨택트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도 닫고 회사도 이렇게 잘리고 정말 가고 싶지만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정말 힘들었을 때, 공장도 망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위기를 정리수납을 통해서 일어서신 거잖아요. 새롭게 일어서거나 뭐 사업을 이렇게 새롭게 뭐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쓰러져가는 제 자신을 세운 거죠. 그렇죠. 쓰러져가는.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가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엎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네.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너무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뭐 반토막을 넘어서 반의 반토막까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또 실직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제가 어불성설이고요. 네네. 네.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려서 새벽이 오면 좋겠지만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새벽이 안 오잖아요. 누구한테는 뭐 참고 기다리면 올 수도 있지만 대표님도 정말 이렇게 납작 엎드려졌을 때 그 새벽빛이 어찌 보면 그 전단지였잖아요. 정리수납 전단.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납작 엎드려 계신다고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딱 추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은 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공하신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희망의 빗줄기, 새벽빛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뭐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히려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여태까지 못해왔던 거,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걸 좀 하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책을 가까이 이런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는 책 한 권. 제가 정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저한테 힘이 되는 책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다들 뭐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읽으라는 거야? 어떠한 책을 읽어야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네.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야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지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있겠니? 네. 물론 뭐 보내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책이 꼭 도움이 되거나 뭐 쓰러져가는 분을 이렇게 세워주거나 다 맞지 않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을 권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그렇게 또 뭐 읽기 쉬운 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책을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네. 사실 이렇게 책을 권해드리는 게 네.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권해드린다고 해서 네. 그 책을 읽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네.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몰입의 즐거움 미아이 지센트 미아이의 책입니다.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그 감동을 주고 뭐 감동을 준다는 게 재밌어서 감동 준 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재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몰입의 즐거움을 몰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몰입의 법칙, 그 잠깐 줄거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몰입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몰입이 왜 중요한지, 네. 또 왜 몰입을 해야 되는지, 또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책 한 권으로 정말 몰입이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단순한 어떤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책을 보시면은 아, 참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네. 몰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몰입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간절함이 있어서 몰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물이라든가 모든 행동, 생각엔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네. 내가 간절해서 몰입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몰입을 함으로써 간절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몰입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몰입의 법칙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윤정훈 대표님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이 무엇이죠? 아주 이제 컴퓨터 용품 사업은 이제 집사람이 거의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리수납, 정리수납 전문가. 또 강사, 네네. 그리고 이제는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닙니다. 작가로서 책을 내셨으니까 아까 네. 네, 보여드렸는데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 네, 작가님이시면서 정리수납 전문가이시면서 또 강사로서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리수납 못하시는 분들 딱 코멘트 한번 딱 해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이 책 내용에도 썼습니다만 네. 반에서 1등 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에서 1등을 하려면 그것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교에서 1등 하는 놈은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전교 1등 할 수 없습니다. 전교 1등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정리를 잘해야 되나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전교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도 정리를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왜 삶에 필요한지를 아시면 정리를 저절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참고로 제 책 인생을 바꾸는 정리 기술을 보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네. 지금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작가님의 사인을 저도 이렇게 받았어요. 네, 보이시죠? 김영수님에서. 여러분, 정리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식한테 사랑받는 비결, 바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윤정훈 대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